예,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의 향방이 사실상 이번 주에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고위급 인사로는 18년 만에 미국을 찾는 김영철 부위원장,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등과 만나 본격談判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내일 모레 열리는 남북 고위급 회담에는 판문점 선언 이행과 관련해 북측이 어떤 요구를 할지 관심입니다. 이 시간 양무진 북한대학교 대학원 교수,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특별연구원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이 얘기 좀 하겠습니다. 방금 전이죠. 오후 1시 10분경에 베이징 공항을 떠나서요. 지금 이제 뉴욕으로 날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쎄요, 김영철이라는 인물이 미국을 간다. 지금 이제 한 2주 정도 북미 정상회담을 남은 시점에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일단 미국 가는 거 협상이 잘 되고 있다는 신호로 봐야 될지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교수님. 아마 이 북미 간에는 상호주의를 좀 존중할 것이다. 뭐 일전에 폼페이오 이 장관이 북한 두 번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 방문에 있어가지고 성격은 특사의 성격을 가졌죠. 라고 한다면 아마 김정은 위원장의 특사로서 김영철 통전부에 가는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 보여주고 지금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예. 마지막 남은 부분에 대해서 폼페이오 장관하고 마지막 손질하고 예. 더 나아가서 김정은 위원장의 일종의 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 또 그리고 이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 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정성을 담은 예. 친서, 구두 친서 이 정도 휴대하고 가지 않겠냐. 예. 라는 측면을 봤을 때 특사의 임무로 방미한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예, 주 박사님. 지난번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네. 이제 평양을 두 번 방문했어요. 어떻게 네. 보면 이제 답방, 뭐 상호주의 원칙의 차원에서 답방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미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취소 얘기를 했을 그 이전부터 오늘 내 방미가 계획돼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외교안보라고 하는 게 워낙 베일에 가려 있어서 확실히 알 수는 없겠지만 북미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간다고 했을 때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이 폼페이오와 김영철 라인이 이쯤에서 한번 작동되는 건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보입니다. 예. 그 외교 그 협상에 있어서 이제 실무회담, 그다음에 고위급 회담, 그다음 정상회담으로 이어진다는 세 축이 있다고 봤을 때 예. 지금 실무회담은 판문점에서 아주 실력 있는 선수들이 지금 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고위급 회담이 이제 폼페이오, 김영철 라인이 이제 뉴욕에서 가동이 되고 그 내용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께 양측에 보고가 되고 두 정상이 이쯤 되면 이제 할 수 있겠다. 만나자 하면은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실상 지난 2000년인가요? 조명록 차수 방미 이후에 북한에서는 가장 최고위급 인사가 미국을 간 건데 당시에도 이제 북미 관계가 괜찮았었어요. 여러 가지 뭐 협의가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북미 정상회담은 뭐 안 됐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또 미국 사정도 분명히 그때 당시 있었는데 그때와 비교했을 때 지금 상황이 더 좋은 겁니까? 교수님 어떻습니까? 좀 비교를 해 주십시오. 그 당시 김대중 정부의 대한반도 정책,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대한반도 정책 거의 유사하다고 보여집니다. 아마 2000년 김대중 정부 시기에도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의 문제이면서 국제적인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반드시 북미 관계, 북일 관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6월 달에 남북 정상회담한 이후에 1단계로 북미 간의 정상회담을 하고 2단계로 북일 간의 정상회담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운명처럼 미국에서 이 네오콘을 할 수 있는 공화당의 부시 대통령이 당선되는 바람에 이 북미 정상회담이 미뤄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차순위였던 북일 정상회담이 북미 정상회담보다 먼저 열렸죠. 2002년도에. 그래서 그런 것처럼 봤을 때 일단 정책은 같지만 운명은 우리한테 손은 들어주지 않았다. 예. 그렇지만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적인 중재자 노력, 의지 또 그리고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두 번이나 예. 남북 정상회담을 열었기 때문에 이번 이 정상회담은 남북 정상회담 이후 1단계로 북미 정상회담 그래서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다. 예. 그렇게 전망합니다. 방금 잠깐 사진 나왔는데 저게 이제 당시에 클린턴 대통령과 조명록 차수가 만났을 때 장면입니다. 당시 조명록 차수의 복장, 군복을 입고 가지고 좀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뭐 김영철 부위원장은 어떻게 좀 만날지 그 부분도 관심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당시에는 클린턴 대통령을 만나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서 2차 회담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국방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이번에 만약에 특사 자격 말씀하신 것처럼 간다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기회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만약 트럼프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네. 의중에 달려 있는 문제이긴 할 텐데 양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2000년 당시 상황하고는 굉장히 지금 판이 다르죠. 예전에는 한반도 평화라고 이제 한 시계가 있다고 하면은 남북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톱니바퀴, 북미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톱니바퀴가 지금 맞물려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형국인데 예전에는 북미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톱니바퀴가 없었죠. 그리고 2000년도 당시에 조명록 자수가 방문을 했을 때는 그 당시에는 미국의 이제 대선 상황이었고 클린턴의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가는 시점이라서 맞습니다. 예. 뭔가 결정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죠. 하지만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이제 긴박한 이제 국내 정치적 입지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이 중요한 정치적 과제로 지금 올라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다면 충분히 만나고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도 받고 6월 12일 날 가서 트럼프 스타일대로 시원하게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 만약에 친서를 전달한다면 그 친서의 내용이 뭘까? 그 친서의 내용에 따라서 정말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의 모든 게 결정될 수 있다. 지난번에 편지 보내거나 뭐 전화하라면 얼마든지 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지를 가고 또 친서를 가져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말 가져간다면 어떤 내용이 담길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이 상호주의 이야기했고 그 상호주의 연장선상에서 이 비록 이 트럼프 대통령 그 선언을 통해 가지고 전격 취소라는 그런 측면이 있지만도 이번에는 그 전격 취소에 대한 화답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이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 개최 또 그리고 북한이 미국이 가장 북한에 요구하는 것이 완전한 비핵화 아니겠습니까? 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 최고 지도자의 의지, 진정성 이것을 좀 담은 친서. 이것이 구두 친서가 될지 아니면 친필 친서가 될지 이건 좀 두고 봐야 되지만 어떻든 간에 특사 간다면은 친서 회의를 가려 놓고 근데 우리가 흔히 과거 경험에서 봤을 때 특사가 상대방 최고 지도자를 만난 사례도 있고 만나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혹시 김영철 특사가 미국 갔을 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면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에 대한 청신호 만나지 못하면 적신호 빨간 신호 이렇게 분석하더라도 틀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 관련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진정성이 그동안 뭐 인편을 통해서 폼페이오 장관이나 또 우리 남북 사절단 지난번에 북한에 넘어갔을 때 정용 실장이 백악관 가서 전달하거나 뭐 그런 방법이었는데 이번에 실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한다면 본인의 의중을 정확히 좀 읽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이제 그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정상회담 여기 대해서 뭐 45분 만에 전격적으로 수용 이럴 때는 그 우리 측 이 방북 특사다 여기 대해서 일종의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담은 특별 메시지를 우리가 당시에 서훈 국정원장과 정의용 실장한테 준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것을 보고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이래야지만도 아무리 그래도 지금 미국의 또 세계의 아주 강대국의 대통령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성 또 그리고 검증을 거친 뭐 확인을 할까요? 이렇기 때문에 수용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을 만들려면 이 백악관이 있는 워싱턴 D.C.를 가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근데 이번엔 뉴욕 행이거든요. 물론 중간에 뭐 행선지를 좀 바꿨다 하지만 뉴욕으로 간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뉴욕에는 유엔의 이제 북한 대표부가 있죠. 아무래도 자기의 공간이 있는 곳에 가면은 여장도 풀기도 편하고 그리고 이제 그 본국과의 연락도 이제 원활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베이스 기지가 있는 곳이 사무소가 있는 곳에 가서 협상을 하는 것이 일단은 1차적으로 여러 가지 유리하기 때문에 유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여장을 푼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뉴욕과 워싱턴이 그리 멀진 않습니다. 이게 전격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지. 김영철 부위원장이 그 미국의 독자제대 대상인데 뭐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은 물론 이제 올 수 있는 거는 뭐 유예를 해줬거나 일시 해제를 했기 때문에 올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외교관들이 갈 수 있는 범위가 좀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택한 거 아닌가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만 거기도 그게 좀 아무래도 더 맞을 것 같고요. 그 일시적으로 제재를 이제 면해줬다고 하지만 한 번에 이제 DC 워싱턴 DC 수도까지 들어가는 것에서는 좀 미국으로서 상징적으로 좀 뭐 부담이 좀 있었을 수 있습니다. 워싱턴으로 바로 왔을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 바로 만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관측이 너무나도 이제 무성한 관측이 일어나게 되면 오히려 더 부담이
될 수가 있겠죠. 또 안 만나게 되면 너무나 또 큰 그 정상 6.12 정상회담을 앞두고 예.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부담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예, 예. 왜 안 만났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뉴욕이라고 하는 약간 워싱턴과 가깝지만 그 제3의 장소로 택해서 그래서 이제 고위급 회담을 이루어지고 그 여부에 따라서 앞으로 6.12 정상회담까지 가는 길에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김영철 부위원장이 이제 저기 베이징 서우드공항에 도착을 해서 하룻밤을 묵었잖아요. 일각에서는 이제 조호대에 들러서 중국의 고위직 인사를 만났을 수도 있다. 근데 지금 중국 입장이 굉장히 좀 난처하다. 그래서 뭐 중국 매체에서 여러 가지 불만도 지금 토로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뭐 차이나 패싱 관련해 가지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실제 만났을 확률, 만났다면 또 어떤 얘기 주고받았을 수 있을까요? 그 말씀드리기에 예. 이제 김영철 부위원장 겸 통전부장이 왜 워싱턴이 아니고 지금 이제 뉴욕으로 뉴욕으로. 가느냐. 예,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정 박사님이 아주 설명을 잘했어요. 예를 들어 지금 이제 유엔 대표부, 북한 대표부가 있고 거기서 여장 풀고 쉬고 또 지금 이제 이 폼페이오 장관하고 만날 수 있는 공간 이것도 좋고 거기에 이제 첫 번째 요인을 주고 두 번째는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이제 북미 간의 미수계국이고 특히나 이 김영철은 대북 제재 대상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미국 땅 마음대로 다닐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뉴욕에서 이 워싱턴을 오더라도 이 국무부라든지 백악관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것 부분에 대해서도 모든 감안해가지고 그래서 아마 1차적으로 뉴욕을 먼저 가는 게 아니냐 예. 보여주고 예. 그다음 지금 이제 김영철 이 통전부장이 중국 가서 예, 예. 과연 고위급을 만났냐 마느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론은 가능합니다. 최근에 지금 이제 40일 만에 김정은 위원장과 진비 주장 두 차례 만난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제 헬명가기를 완전 복용하고 그 이후에 이 북한의 지방 소위 말해서 당 위원장들이 상당수가 중국의 계획개방 이에 대해서 시찰, 고찰 다니 봤을 때 이것은 뭐냐 하니까 북중 간의 완전한 복원을 상징하는 그런 조치겠죠. 예. 뭐 이런 상황에서 저는 충분하게 여유가 된다 하면은 조대에서 어디든 간에 북중 간에 김영철 간에 보이거에 만날 수 있다. 네. 지금 보이고 그 만남이 있어가지고 중국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것은 예. 과연 지금 이제 두 차례 특히 이 4차 남북 정상회담이 있어가지고 이 종전선언 평화협정이 있어가지고 3자 또는 4자에서 한국 정부는 3자 우선을 두고 이야기하는데 북한 입장이 뭐냐? 이것을 굉장히 듣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이 북한 입장에서는 뭡니까?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가장 필요한 것은 경제적 협력인데 중국으로부터 우군 이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만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러나 누구하고 만나는 것인지 예. 그건 좀 더 정보가 필요하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뉴욕 얘기했고요. 베이징 잠깐 다녀왔습니다. 싱가포르 좀 가보겠습니다. 김창선은 이제 국무위원회 네. 부장이죠. 그리고 조혜긴 백악관 부비서실장입니다. 두 사람 다 사실은 이 의전 관련해서 굉장히 전문가로 지금 알려져 있잖아요. 특히 김창선 같은 경우는 김씨 일가의 집사로서 전임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 때부터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뛰어나다 이런 이야기 있는데 가장 이 북한과 미국이 신경 쓰는 대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의전, 경호 이런 문제 중에 어떤 문제가 가장 본인들이 좀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싱가포르 현지에서요. 싱가포르 현지에서 예. 하면 두 개가 다 중요한 문제긴 한데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 나가는 경험이 지금 중국 말고는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경호 문제가 아마 좀 가장 신경을 쓰일 겁니다. 그 참매를 타고 가는 그 시간도 그 비행기 전용기 자체가 이렇게 다른 나라들처럼 녹록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문제부터 해가지고 이 외국에 나갔을 때 이 북한이 경호나 이제 그 국제 무대에서의 외교 경험이 좀 짧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없죠, 사실은. 이게 정상 외교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예. 그 점에서 북한이 좀 많이 예민하게 준비를 좀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북한이 사실은 뭐 대외 협상을 할 때 많이 이제 큰 소리를 치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국제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뒷테이블에 와서는 좀 뭐 가르쳐 달라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실무진들 사이에서 했다는 게 뭐 그 남북 관계나 국제회담에 참여했던 전직 관료분들이 공통적으로 좀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미국과 원활한 협력을 하면서 의전과 경호를 챙겨 나가는데 두 개 중에서도 이제 그 두 개가 동시에 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민간 호텔이 아니라 대통령궁이 회담 거론되고 장소가 있죠. 될 예. 것으로 지금 아주 주말 사이 지나오면서 많은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는데 예. 그런 면에서 이제 대통령궁도 거론이 되고 국제 경험이 일천한 북한 쪽하고 많은 국제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만 처음 해보는 종류의 정상회담을 하는 이 미국의 예. 베테랑 이 둘이 만나서 지금 아마 좋은 회담을 좀 하고 있을 거라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정부의 관심은 이 판문점 통일각에서 진행돼 오고 있던 그 이제 북미 의제 관련 실무 협상이 아닌가 싶어요. 자, 성김 주 필리핀 대사 그리고 최선희 이제 부상 간의 만남. 지난번에 일요일 날 만나고 또 이제 오늘 만난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글쎄요. 그 안에 물론 본국과 수시로 뭐 협의를 하면서 그 협상을 할 것으로 보여요. 물론 여러 가지가 논의되겠죠. 비핵화랄지 체제 안전 부분이랄지 그 이후에 있을 여러 가지 문제들을 했는데 어느 정도 의견이 좁혀졌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뭔가 좀 티격태격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아마 지금 이제 김영철 부장이 미국 날랐다. 또 그리고 지금 6월 1일 날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린다라고 한다면은 예. 판문점에서 북미 간의 어제 시간은 오늘 내일밖에 없다. 하고 지금은 이제 이 남북한이 북미 간에 원하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또 이 최선희와 이 성김 간은 베테랑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큰 틀의 원칙과 방향은 다 합의했다. 또 그리고 바구니에 담을 체제 보장, 비핵화 여기에 대해서 개수까지 다 거의 합의했다 저는 보고 봅니다. 예. 단지 이행 순서에 있어서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난이도가 높습니다. 지금 이제 간단히 설명하면 우리 이행에 있어 가지고 단계적 이 부분도 저는 북미 간의 합의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 단계에 있어 가지고 단계적 순차적이냐 단계적 동시적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합의가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김영철 통일부장과 폼페오 간에 예. 합의하도록 남겨두고 어느 정도 어제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그래요.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이 북미 간 비핵화 입장차 여전히 있다. 하지만은 좁히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했습니다. 박사님도 어떻게 보십니까? 제일 중요한 게 아마 지금 판문점 실무 협상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예, 순차적으로 이제 그 실무 단계부터 고위급 단계 그리고 정상회담 단계로 이제 한 가지 정리를 하고 남은 이제 과제들을 이제 공 넘기듯이 계속 이제 위로 넘기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단계적 이제 그 합의하고 단계적 보상, 단계적으로 비핵화 나가는 단계가 지금 핵심 단계인데 핵심 문제인데 CVID에서 미국이 주장하는 건 늘 거기에 플러스 I를 더해가지고 좀 신속한 비핵화를 하는 것이고 북한은 이제 단계마다 이제 계속 새롭게 협의를 하고 보상을 받고 하는 문제일 텐데 그 문제를 지금 어떻게 줄여나가냐 그 시간차를 줄이는 게 가장 핵심 쟁점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행과 합의와 그 이행 사이에서의 문제이고 그리고 또 북한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핵탄두를 만약에 미국에 뭐 한 20개 정도를 반출했는데 예. 그다음에 자기들은 핵무장을 풀었는데 그럼 체질 보장을 받는 것은 즉각적으로 무엇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궁금하고 예민하겠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미국이 확실한 보증,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보증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건가, 예. 그 시간차를 또 얼만큼 짧게 할 것인가라고 예. 하는 문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을 거고 중간에 폼페이오 장관이 상원에서도 발언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상회담의 결과물을 상원 인준을 받는 것, 비준동의를 받는 것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뭐 그런 방식들이 아마 판문점에서도 계속 논의가 됐을 거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시간이 없어 하나만 우리 교수님 여쭤볼게요. 이제 1일 날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립니다. 어제 면면을 보니까 무슨 내용을 얘기를 할지 대충은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북한의 선전 매체들이 그 한미 연합 군사 훈련 얘기 그리고 이제 여정의원 탈북 송환 탈북했던 여자의원의 송환 문제를 다시 한번 거론하지 않았습니까? 글쎄요, 이번에 뭐 이게 고위급 회담의 테이블에 올라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꾸 저렇게 거론하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운 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그 5월 16일 날 고위급 회담인데 연기됐잖아요. 그 연기의 북한에서 맹분 빌미가 한미 군사훈련과 그리고 지금 이제 태영호 공산권 거잖아요. 막 그 연장선에 보면 된다. 그리고 특히 그 이 여정원 건에 대해서는 예. 김정은 위원장의 관심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쉽게 이것을 갖다가 그 문제 제기해서 제외될 가능성이 좀 낮지 않겠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남북 관계 발전에 있어 가지고 발목을 잡지는 않을 것이다. 예. 왜냐하면 양쪽 다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여정에 있어 가지고 일부는
돌아가겠다. 그렇죠. 일본 여기 좋다라고 하면 양쪽 다 이 상처거든요. 그런 것을 또 이 김정은 위원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지권은 넘어갈 것이나 그럼 이것이 남북관계 발전에서 발목으로 잡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양무진 북한대학교 대학원 교수,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특별연구원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